영유아시기 몬테소리 시작은 일상생활 영역으로 시작하시고요. 초등학교에 가서는 수교육으로 꽃 피우세요. 안녕하세요. 킨더보스입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 잘 키우시려고 몬테소리 하시는데요. 몬테소리 교육은 일단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힘 생기죠. 소근육 발달하죠. 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이 뇌가 발달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수교육이 너무 좋아서이거든요. 오늘은 수교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쌤이 그동안 제 옆에서 몬테소리 그 시연도 해주시고 나름 이제 조금 공부를 하셨는지 저한테 궁금한 게 몇 가지 생기셨대요. 어떤 게 궁금하신지. 평소에 수교육이 좋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셔서 이거 어머님들도 좀 궁금해 하실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수교육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해보고 싶었어요. 오늘 심층적으로 한번 김쌤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몬테소리 이 교구 중에서도 이제 수 영역이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 하셨었잖아요. 네.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일부 학원이나 영재원 같은 데서도 몬테소리의 수를 이제 발췌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들었어요. 이 몬테소리의 수 영역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몬테소리의 수 영역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되어 있어요. 교구가. 제가 봐도 정말 놀라워요. 이 교구들을 좀 작은 사이즈로 해서 일부 학원이나 영재원 뭐 이런 곳에서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또 학습지에도 이렇게 패키지로 해가지고 많이들 이렇게 하더라고요. 필통만한 사이즈로 수막대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몬테소리가 좋긴 좋은가 보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그런데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몬테소리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일상생활 영역에서 뿌리가 돼야지 그게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수, 문화, 언어로 꽃을 피운다라는 이야기 제가 많이 드렸었는데요. 일상생활 영역, 감각 영역이 안 되고 수만 딱 하는 것은 몬테소리를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특히나 더 수교육을 하기 전에 감각적으로 아이들이 많고 적음, 굵고 가늘고 이런 것들을 손으로 만져보고 또 놓아보고 하면서 아이들이 그걸 감각적으로 익힌 다음에 수로 넘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자면 감각 영역과 수 영역에 같은 모양으로 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빨간 막대하고 수막대거든요. 빨간 막대는 빨간색으로만 되어 있고 수막대는 빨강, 파랑, 빨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빨간 막대에서 충분히 이렇게 길구나, 이 정도로 길구나. 신막대와 같은 건 아이가 팔을 쫙 뻗어야지만 되는 사이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발달하면 1막대야, 2막대야. 이렇게 해서 막대를 잡고 훑어보면서 아이들이 1은 이만큼이야. 2는 2만큼이야. 이렇게 아는 것이 수막대예요. 그래서 저는 꼭 이전에 감각 영역을 한 후에 아이들이 수 영역을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난 영상에서도 네.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었는데 이 몬테소리 교구를 구입하시는 거에 대한 궁금증도 상당히 많으셨어요. 저희 댓글에서도 몬테소리 교구를 언제 사는지, 어떤 걸 사는지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경우들 많았었는데 몬테소리 교구, 수교구 꼭 있어야 되는 거겠죠? 조금 네. 저렴한 거를 구입하고 싶어서 좀 저렴한 거나 아니면 비슷한 모양들을 좀 발췌해서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각교구, 수교구는 꼭 있어야 해요. 몬테소리 교구는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해놨을 때 아이들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조폼이라든지 실제 사이즈보다 작거나 하면 그 목적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0세부터 3세까지는 어머님들이 가정에서 충분히 교구로 만드시거나 하실 수 있지만
3세 이후에는 몬테소리 기간에 보내셔야 된다는 이유가 정 사이즈로,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제대로 된 교구 제시 방법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냥 대충 해서는 수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빨간 막대와 수막대가 사이즈가 똑같은 거군요. 그쵸? 네. 그것도 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네. 저는 정말 같은 몬테소리- 교구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몬테소리 교사분들도 둘 중에 하나만 구입하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계시고. 이게 왜 네. 두 개 있어야 되지? 이랬었었는데. 네. 그리고 또 그 빨간 막대와 수막대로는 아이들이 칼싸움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몬테소리 유치원에서 좀 안 좋아하는 교구이기도 한데, 네, 꼭 필요한 교구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몬테소리 교구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수를 접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교구를 제시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물론 있죠. 몬테소리의 위대함, 네, 지금부터 공개해드립니다. 몬테소리 수교육에서는요, 네. 숫자를 먼저 가르치질 않아요. 어. 네, 일반적으로 어머님들 1, 2, 3 이렇게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면서 숫자를 보여주시고 읽으면 완전 우리의 숫자 다 천재야, 띄웠어. 천재. 이렇게 되시는데요. 몬테소리에서는 기호로 된 그런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네. 양으로 아이들한테 먼저 접근을 해요. 그래서 1, 10, 100, 1000 구슬이 있거든요. 1, 10, 100, 1000 숫자를 먼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기 손바닥에다가 1을 놔줘요. 1의 구슬을. 이게 1이야. 너도 한번 만져볼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10의 비즈 가져와서 10이야. 비즈가 1. 여기에 10개가 들어있어서 이건 10이야. 그 다음에 이제 100의 비즈를 가르쳐줘요. 그러면 100의 비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면이거든요. 그래서 100의 비즈에는 10의 비즈가 10개 들어있어. 봐봐, 이거 면이야. 그 다음에는 100의 비즈가 10개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큐브가 돼서 네, 정육면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체로 가는 거죠. 점, 선, 면, 입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과학적이고 이게 놀랍지 않아요? 몬테소리의 수 교육에서는 양을 먼저 소개한다는 게 굉장히 큰 다른 점이에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로 수를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아요. 감각적으로 이렇게 1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10은 선이 만들어졌네 이렇게 감각적으로 우리가 이건 선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진 않아도 아이들이 감각적으로 익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군요. 그럼요. 네. 굉장히 과학적이다라는 인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몬테소리 교구를 한 친구들은 6살에도 뭐 1000회짜리 곱하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사실 1000회짜리는 초등학교 4학년 때나 나오는 거잖아요. 네. 6세, 7세가 이런 것들이 된다라는 게 좀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몬테소리에서는 9633 나누기 3 이런 것들도 하거든요. 그래요? 네, 아이들이 정말 재밌고 쉽게 해내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인형을 3개 나눠주고 9,000을 너한테도 하나, 2번 사람한테도 하나, 3번 사람한테도 하나. 남았잖아요? 네. 또 1번한테 하나, 2번한테 하나, 3번한테 하나. 이렇게 나눠주면서 아이들이 그거가 3211이라는 것을 알아내요. 근데 그걸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엄마들은 놀랍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아이들은 정말 재밌어 하고요. 이게 이제 발달이 되면 그 인형 없이도 아이들이 우표놀이라고 해서 1000의 우표, 100의 우표, 10의 우표, 1의 우표로 초등학교 가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수학 문제를 푸는 친구들을 여러 봤거든요. 너무 재밌게 하고 수학을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큰 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수학을 어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큰 수학이 아닐까 싶은데 그럼 일상생활에서 네. 수교육하는 방법, 네, 교구 없이 하는 거 이런 거 팁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몬테소리 시간이야 이제 수 교구하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수를 또 재미있게 접하면 정말 좋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간식 시간에도 네, 수를 도입해서 아이랑 간식을 먹기도 하고요. 엘리베이터가 가장 좋은 수 교육 장소예요. 그래서 1, 2, 3, 4부터 우리는 36층까지 있으니까 36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간식 먹을 때 아이랑 어떻게 재미있게 네, 수 교육을 할 수 있는지 1년 한 6개월 전에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좀 오픈하려고 합니다. 몬테소리 영상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끝까지 봐주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렇게 수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이제 몬테소리이지만 유의할 점이 또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 어머님들이 유의하셔야 될까요? 제가 몬테소리 교육이 과학적이고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뭐냐면 틀림의 정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교구를 다 하고 나서 내가 맞았어 하는 거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가 채점해줘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잘 해냈네, 내가 잘 맞췄네 하고 하는 것은 이 틀림의 정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1부터 5까지의 숫자에 맞춰서 구수를 놓는 교구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다 하고 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교구에 구술이 남지 않아야겠죠? 네, 남지 않아야 되는데 간혹 어머님들이 한 움큼에서 그냥 탁 넣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모자랄 수도 있고 남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교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랑 같이 다시 세어본다든지 이렇게 돼서 아이가 성취감을 느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틀림의 정정이 가능하도록 개수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1부터 5까지면 15개가 필요하고요. 1부터 10까지 할 수 있는 교구라면 55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제시하기 전에 항상 그 개수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남지 않고 또 어디로 굴러가서 모자라지 않도록 꼭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주셔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유아기 시기에는 자신감이 최고예요. 그래서 1부터 3까지만 아는 친구한테 8도 알려주고 9도 알려주고 하면 아이한테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이가 수학 어렵네, 난 8도 모르고 9도 모르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항상 나는 수학을 진짜 잘하는 친구야, 나는 3도 알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네, 아는 만큼만.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문제 풀기 형식이 되면 안 돼요. 특히 유아기 시기에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저희가 영어 일찍 해서 일찍 질리는 것처럼 네,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 문제풀이식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교구에 충실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팁은 어머님들이 영의 개념을 우리는 굉장히 쉽잖아요. 네, 아무것도 그쵸. 없는 게 영이지 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0이 아무것도 없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0은 정말로 모든 숫자를 다 알고 나서 맨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는 수가 0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 네, 중요한 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몬테소리 수 영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머님들이 또 궁금해하셨던 거 아니면 잘 모르셨던 거 오늘 알게 되는 유용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유용하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저희 아들이 공개됩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은 엄마랑 너가 제일 좋아하는 홈런볼이다. 그치? 네. 홈런볼 5개만큼 너 그릇에다 옮겨서 한번 먹어볼까? 네. 그래, 한번 5개 한번 옮겨보자. 하나, 됐죠? 자, 그러면 엄마는 몇 개 옮길까요? 7개. 엄마 더 많이 먹어요? 고마워요. 자, 7개 옮기겠습니다. 하나, 둘,
7. 더 덜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더 덜해주세요. 그래요? 자, 그럼 몇 개 할까요? 엄마 몇 개 불러줄까요? 3개. 3개, 알았어요. 3개 여기서 옮겨보세요. 됐어? 그럼 엄마는 이제 몇 개 할까? 네. 5개 먹을까? 네. 하나, 둘, 셋, 넷, 5. 자, 남은 건 한 개는 은준이 먹을까? 네. 자, 우리 이제 다 옮겼네. 자, 우리 이제 맛있게 먹어볼까요, 양념? 네. 네, 엄마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먹읍시다. 네, 이렇게 해보면요. 여기 수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직계 사용으로 인해서 아이가 소근육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집에서 아이랑 이렇게 간식 먹을 때 한번 해보세요. 입니다.